자, 자격은 되는데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까봐 걱정되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재원TV의 정실장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청약 자격은 되는데 가점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규제 이후에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후 시장에서 DSR, LTV, 강남 분상제 구조, 그리고 왜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요즘 DSR 안 나온다, LTV 한도 줄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DSR이 뭔지, LTV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DSR과 LTV는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닙니다. 이 집을 사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가르는 기준이에요. 먼저 DSR부터 볼게요. DSR을 연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라고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죠? 저도 너무 어려워요. DSR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이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소득만 보지 않고요.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를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집값이 아무리 좋아도 DSR에서 막히면 대출이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LTV는 그에 비해 간단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LTV 한도가 40%네요. 최대 4억까지 대출해준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이 집은 기준으로 이만큼까지 빌려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강남으로 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아파트들 한번 볼게요. 주변 시세보다 20억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양가가 30억이면 LTV 40%니까 12억 대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주담대 한도가 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 초과 구간에서부터 25억 이하까지는 최대 4억, 그리고 25억 초과 구간은 최대 2억까지밖에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LTV 40% 계산보다 절대 대출 한도에 먼저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트리니온 같은 강남 분상제 단지 한번 볼게요. 주변 시세보다 최소 20억 저렴한 로또 청약이라서 2025년 대미를 장식했던 현장이죠. 예를 들어 분양가가 30억이라고 봤을 때 25억 초과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은 최대 2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필요 현금만 28억 이상인데 여기에 취등록세라던가 옵션, 그리고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 체감 현금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강남 분상제 시장에서는 LTV가 40%여도 실질 체감 LTV는 10%에서 15%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주변 시세보다 아무리 수십억 이상이 저렴해도 결국에는 현금 30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즉, 현금이 자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연봉이 높고요. 저는 신용점수도 괜찮아요. 근데 왜 대출이 안 나와요? DSR은 얼마를 버느냐부터 이미 내가 진 빚과 앞으로 질 빚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공통점 4개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 주담대를 받기 전에 이미 DSR 한도를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DSR은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두 번째,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력.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력 자체를 보기 때문에 DSR에서는 이 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이 소득 구간이 크더라도 증빙이 약하거나 변동성이 크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했느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경우,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채 관리를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DSR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용대출이 거의 없거나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요. 금융거래 이력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아도 DSR상 가능자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강남 아파트,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 이분들은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다리면 되고요. 규제가 심하면 선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엔 조용히 움직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핵심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존 강남 거주자 중에 갈아타기 여력이 있는 분들, 이미 강남에 집이 있고요. 있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은 최소화해서 분산제 신축으로 이동하는 분들입니다. 강남은 결국 강남 사람들이 다시 사고 또 사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가족 자산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증여나 차용 같은 부분들인데요. 이 경우는 경계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현금 없이 신용대출로 대충 메꾸려는 구조거나 자금 조달이나 계획을 충분히 세워보지 않고 우선 청약 당첨되고 나서 보자 라는 방식, 전부 탈락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투명하고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데 그럼 왜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실제로 많습니다. 군인 특공 한번 볼까요? 자격, 가점, 조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당첨 후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현실이 나옵니다. 주담대 6억 한도, 그것도 강남 아파트로 본다면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추가 대출은 DSR에서 차단되고요. 분양가는 30억 이상 넘어갑니다. 현금이 최소 24억에서 30억을 쥐고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끝까지 감당할 구조가 맞나? 내가 끝까지 감당 가능한 구조가 맞긴 맞나? 그래서 당첨되고 포기합니다. 가정의 특공 한번 볼까요? 가점 최상급이에요. 하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이 크죠. 자산은 있어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첨됐는데도 겁이 나서 계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 서울 일반 가점 고득점자 한번 볼까요? 69점, 70점, 70점 초반 넘는 분들 정말 어렵게 박터지게 당첨됩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 정리 타이밍, 갈아타기 시점, 또 잔금 공백,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 포기로 이어집니다. 당첨보다 어려운 건 현금, 자금, 잔금입니다. 강남 분산제 아파트는 가점과 자격, 당첨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금 설계까지 완벽하게 끝난 사람만 계약이 가능한 시장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청약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도전한다? 당첨되면 나중에 생각한다? 이건 애써서 여지껏 모은 점수와 청약통장 날리고 10년간의 재당첨 기회까지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서울거주 일반 가점 고득점자, 다시요. 하지만 서울거주 일반 가점 고득점자분들, 다자녀, 군인, 장애인, 노부모 등 경쟁력 있는 가점 자격자인데 자금 여력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금 구조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재현TV는 단순히 기대감만 키우는 콘텐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 구조만 원스톱으로 함께 설계하고 끝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금은 무리해서 만들 수 있어도 잔금 수십억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와 전략을 아주 잘 세워야 합니다. 당첨은 운과 전략뿐만 아니라 계약과 잔금은 계산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한 번뿐인 기회를 큰 기쁨의 수익 전환으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로또 청약의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업계 최초 분양권 재테크 선두주자 강남 행복컨설팅과 저희 서재현TV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